안녕하세요. 부반입니다. 요즘 뉴스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함해 거론되고 있는 불붙은 김포가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금포가 되었는지 투자자와 실수요자에 의한 집값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요만으로는 집값을 움직일 수 없고 투자 수요가 붙어야 집값이 움직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자 김포에 관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김포의 인구는 46만에 연 3만 명의 많은 인구 증가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끝이라는 물리적으로 먼 입지와 수도권이라고 하기엔 교통이 부족하다는 입지로 선택받지 못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더해 2020년 입주 물량이 16,000세대로 전국이 불장임에도 약보합 하락세가 이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투자할 곳이 많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김포가 웬만한 지역은 다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여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김포로 전입해온 지역을 보면 서울, 인천, 강서구, 인천 서구, 경기 부천, 인천 계양 등 서울을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전입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 유입으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세 품귀와 전세가 상승에 떠밀려온 실수요가 더해지며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정부는 11월이 되어서야 김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도 시점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과 개인 상황에 맞춰 앞당기거나 늦춰서 이익 실현을 하는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계획하고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털어낼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매도 시점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투자의 장점은 첫째, 취득세, 양도세의 세부담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어 규제 지역의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아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비규제 지역은 2년만 보유해도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규제 지역 내 집이 한 채 있으면 처분 서약 없이는 대출이 안 나오지만 비규제 지역은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자들은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훨씬 이전인 올 초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남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김포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8월까지 투자자로서의 유입은 줄어드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붙는 거래량은 실수요와 선매입하고 추후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매수하면서 지금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김포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거래된 3개 동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올 초부터 평균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6.17 대책 이후 급격하게 비규제 지역인 김포의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입니다. 전세 수급 부족, 전세가 급등 때문에 실수요 매수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차 3법은 7월 31일부터 시행돼서 실질적인 임대차 3법의 부적용은 8월 이후이며 6월, 7월, 8월의 거래량은 전형적인 투자자들의 비규제로 인한 선진입 거래량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동 3개가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아파트로 들어갔고 가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양동은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풍경마을 레미안 한강 2차,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는 24평 단일 면적에 2013년식 1498세대로 2017년 12월 평균 거래가 3억 4천인데 20년 5월까지 3억 5천으로 가격 변동이 없이 쭉 흘러오다가 11월에 평균 거래가 5억 3천으로 1억 8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풍경마을 레미안 한강 2차는 2014년식 1711세대로 17년 평균 거래가 4억으로
20년 5월까지 보합을 지속하다 11월 평균 거래가 5억 9천으로 2억 9천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한강 신도시 롯데캐슬은 2014년식 1136세대로 17년 평균 거래가 4억으로 이어오다 11월 평균 거래가 6억 6천으로 2억 6천이 상승하였습니다. 세 개 단지 모두 투자자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가격 변동이 없다가 투자자 유입이 되는 시점인 6월부터 움직여 실수요 신고가 거래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동의 어느 단지로 투자자가 들어가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들어간 세 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세 개 단지는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 한강 신도시 초당마을 중흥 S 클래스 리버티, 한강 호반 베르디움으로 나타납니다.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는 2017년식 3481세대로 34평 기준 17년부터 3억 9천으로 보합으로 이어오다 6월부터 상승하여 11월 평균 거래가 6억 2천으로 2억 3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한강 신도시 초당마을 중흥 S 클래스 리버티는 2012년식 1470세대로 33평 기준 17년부터 3억 4천으로 약보합을 보이다 11월 평균 거래가 5억 4천으로 2억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한강 호반 베르디움은 2012년식에 1584세대로 24평, 25평의 소형 위주 아파트로 17년 평균 거래가 2억 7천에 약보합으로 흘러오다 11월 평균 거래가 3억 5천으로 8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장기동 역시 흐름은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무동은 어느 단지로 투자자들이 들어갔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많이 들어간 세 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 하나 유로 메트로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는 2018년식 2467세대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었고 34평 기준 6월 기점 평균 거래가 6억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1월 평균 거래가 7억 8천으로 2억 8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풍무 푸르지오는 2016년식 2712세대로 34평 기준 상승세 없이 보합으로 이어오다 5월 5억 3천에서 11월 7억 3천으로 2억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한화 유로메트로 1차는 2014년식 965세대로 34평 기준 17년도 3억 9천의 약보합으로 흘러오다 5월 3억 7천에서 11월 5억 1700으로 1억 4천 상승했습니다. 실수요 입장에서 보면 선진입하여 이익을 고스란히 보는 투자자를 보면 투기꾼으로 몰며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이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실수 매수 입장에서의 투자자는 또 다른 원동력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점차 빠져가던 김포의 아파트를 선뜻 매수하기란 쉽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여 매수하는 추격 매수에 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장을 파악하며 지켜보면 상승세를 타는 시점인 6월, 7월에 빠른 진입을 하게 되면 실수요라도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택도 곧 이런 흐름이 올 것입니다. 동일한 규제면 비교적 가격이 덜 오른 평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평택의 조정지역으로 인한 투자자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다른 투자처, 현재로서는 비규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떨어지거나 규제가 가해지는 시점에 투자자의 눈길은 다시 평택으로 돌릴 것입니다. 김포의 아파트를 보며 적절한 투자자의 흐름도 같이 파악하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반이었습니다.